만약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소세지를 감수하고 그냥 화려하게 가는 게 내가 정말 너무 원한 평생의 소원이야, 나는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연예인 사진을 보면서 아 자연스럽게 이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라면은 무리를 하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재수술 사이클로 들어가요. 재수술이 뭐겠어요? 소세지를 낮추는 게 재수술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두 줄 따기, 라인 낮추기. 그러니까 내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내 눈에 맞는 형태로 수술하는 게 오히려 더 만족도가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맞춤 성형외과 서유서 원장입니다. 수능 끝나고 쌍꺼풀 수술을 결심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눈이 화려하고 이쁘고 이런 친구들이 쌍꺼풀 수술을 결심하진 않죠. 보통 우리가 이제 수술을 결심하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이 친구와 같은 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일단은 이 친구가 되게 좀 잘 알고 있는 게, 제가 필요로 하는 사진을 그대로 다 보내줬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눈이 튀어나온 사람인지 들어간 사람인지 그거를 알아봐야 되고, 그거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위 사람한테 이 친구가 했던 것처럼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하면 돼요. 이 보세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콧대가 이렇게 있고 눈이 코보다 훨씬 더 뒤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마뼈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마뼈가 있는데 이마뼈에 비해서도 눈이 훨씬 더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눈꼬리 끝에서 이 결막의 끝까지 이 길이를 재봐도 되게 짧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피부가 안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 내려오고 있다는 것도 보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전형적인 이제 함몰눈에 해당하죠. 이 돌출아니신 분들은 이 안구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을 테니까 옆에서 찍을 때 어떤 분들은 콧대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콧대가 안 보이고 눈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안구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눈꺼풀이 위쪽으로 피부가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가 약간 꺼지면서 훨씬 더 피부가 덜 덮여 내려오는 것도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눈썹 뼈하고 안구에 돌출된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함몰눈인지 돌출한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일단은 제일 큰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감은 사진하고요 눈 뜬 사진을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보세요. 이 친구 눈 감은 사진이 이거고요, 눈 뜬 사진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감은 사진이 요거고요, 눈 뜬 사진이 요거예요. 뭘 보란 얘기냐면요, 바로 요거예요. 이 눈썹을 엄청나게 치켜 뜨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물론 사진 찍는 각도가 달라서 확실하게 느껴지진 않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감은 사진이 요거고요, 이 상태에서 눈을 떴다고 한번 해볼게요. 뜨니까 거리가 확 늘어나지 않았나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쭉 당겨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눈썹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눈썹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파악이 되니까 아 이거 왜 눈썹을 쓰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눈을 잘 못 뜨는 안검하수이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너무 덮여 내려오는 경우, 가짜 안검하수이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진을 보내주진 않았지만 약간 이렇게 위를 보면서 찍은 사진, 이것도 한번 찍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위를, 여기서 이렇게 위를 보면서 찍은 사진, 이렇게 위를 보면서 찍은 사진을 찍었을 때 이 테두리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테두리가 어느 정도 높게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눈 뜨는 힘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던 함몰눈이기 때문에 이 사이의 거리가 좁고 덮여 내려온 피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눈썹을 치켜 뜨는 가상 안검하수 쪽에 좀 가깝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목표를 두꺼운 라인은 잡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여기에서 봤을 때 보통 요 정도 되는, 이 몽고주름이랑 연결이 되는 요 정도의 높이,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인아웃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인아웃이 별게 아니에요. 그냥 속상 중에서 제일 높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라인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바운더리, 요 바운더리에서 잡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을 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추천하지 않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이렇게 높게 잡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세미 아웃이나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내가 정말로 이 라인을 원치 않는다면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무 소세지가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눈매 교정이라는 거, 이게 살짝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눈매 교정을 과하게 하는 거는 필요치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눈썹을 치켜뜨는 원인이 안검하수에 있다면은 우리가 눈매 교정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눈썹을 치켜뜨는 이유가 심각한 안검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눈매 교정을 많이 하게 되면은 눈이 약간 이렇게 놀란 토끼 눈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이 거리가 너무 좁아져요. 그래서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를 절개를 해야 되나 비절개를 해야 되나 되게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비절개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실을 관통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관통시키는 걸 비절개라고 얘기를 하고, 절개는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한 다음에 이 피부를 이렇게 살짝 오려내듯이, 종이 오려내듯이 없애고 불필요한 지방을 좀 뽑고 여기다 이제 라인을 직접 보면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절개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뭘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그냥 둘 다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는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고 수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흉터나 뭐 자연스러운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수술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잘못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거나 이러면은 저는 비절개도 괜찮으니까 그냥 찝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알고 해야 돼요. 이 친구한테 만약에 이런 모든 거를 고려하지 않고 이 친구 눈에 있어서 적합한 수술법은, 좀 더 유리한, 테크닉적으로 유리한 수술법은 뭔가요 하면은 절개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친구 눈이 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개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절개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걸 좀 인지를 하고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내가 그게 너무 부담스럽거나 싫거나 그러면은 비절개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라인이 풀리거나 라인이 없어지거나 너무 많이 덮여 내려온다 하면은 나중에 가서는 절개를 꼭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절개를 해서 여기다가 이런 식의 느낌으로 라인을 만들고 뭐 지방을 뽑고 약간 피부를 없애고 뭐 약간의 눈매 교정 하겠죠. 그렇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예가 떨어져요. 눈썹이 내려오면서 요 사이 거리가 좁아져요. 좀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잡았던 라인보다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얇은 속상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친구가 비슷한 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쌍꺼풀을 겉쌍으로 잡지 않으면은 이 앞머리가 보이지 않아요. 여기 앞머리 이렇게 좀 빠지는 거,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쌍꺼풀을 보이고 싶어, 내가 약간 부리부리하거나 약간의 소세지 느낌이 나더라도 내가 라인을 보이는데 치중하고 싶어, 그러면은 무조건 저는 아웃라인 겉쌍 잡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 라인이 오히려 더 행복감을 줄 수 있어요. 성형수술이 결국엔 자기 만족이에요. 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필요 없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만족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라면 겉쌍을 잡으라고 일단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근데 내가 이 겉쌍을 잡아봤어. 이거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이쑤시개를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아니면 쌍테 같은 거 한번 붙여도 돼. 내가 겉쌍을 잡아봤는데 이건 너무 부리부리해서 내가 못하겠어. 이게 너무 소세지 같고, 그리고 이 사이가 너무 좁아지는 것 같고, 이게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면은 내가 쌍꺼풀 보이는 걸 포기하고, 많이 보이는 걸 포기하고, 그냥 내 눈에 맞게 그냥 쌍꺼풀이 적게 보이더라도, 얇은 속상처럼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하겠다. 내 눈에 맞게 인아웃 잡으면 돼요. 그게 나중에 더 만족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속상이 되게 인아웃 정도 라인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앞트임을 해주는 게, 이런 식으로 앞트임을 하면 윗트임은 동시에 되는 거예요. 앞트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윗트임이 같이 이렇게 저절로 되게 이렇게 빼주는 것 자체가 일단 이 친구한테 도움이 돼요. 이런 친구들이 결국에 몽고 밴드가 심한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눈물샘 자체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좀 빼주면서 라인을 잡아주는 게 여기를 조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앞트임이 도움이 돼요. 수술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수술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수술을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 스트레스 받아왔던 거, 이거를 내가 이거 확실하게 풀어버릴 거야. 내가 완전히 막 다른 눈으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눈의 구조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에 심한 함몰에 몽고밴드가 심하고 가루 길이가 짧기 때문에 눈썹도 너무 많이 찍혀요.
만약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소세지를 감수하고 그냥 화려하게 가는 게 내가 정말 너무 원한 평생의 소원이야, 나는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렇게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연예인 사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라면은 무리를 하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재수술 사이클로 들어가요. 재수술이 뭐겠어요? 소세지를 낮추는 게 재수술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두 줄 따기, 라인 낮추기. 그러니까 내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내 눈에 맞는 형태로 수술하는 게 오히려 더 만족도가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